안녕하십니까. 김경재 후보입니다. 12시 정각 약속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어제 오늘로 해서 대선 100일이 남았습니다. 소위 D-100일입니다. 그래서 국민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부랴부랴 라이브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한 달 전 국민혁명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10월 15일 날 제가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오늘까지 딱 한 달 반이 지났는데 45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100일을 가다가는 성공하기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소 초조하긴 합니다만은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지혜를 믿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정광훈 목사가 뭐 흔들린다 하는 그런 세평이 있는데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1시간 전에도 정광훈 목사는 사랑제일교회에서 그 부당한 교회 탄압 그리고 용역의 침범 6번에 거친 침범 그리고 심지어 주정 헌금까지 그 사람들이 조폭처럼 훔쳐가 버리는 이런 미중유의 사태를 당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대단히 고난을 겪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압력과 회유, 공갈 등이 난무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안에는 정광훈 목사와 저를 좀 이간시키려는 공작도 교묘하게 들어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광훈 목사를 믿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했던 약속과 신의를 믿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상당히 긴 생애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그런데도 생애 마지막 부분에 어떤 당에 의해서 압도적인 표차로 대통령 후보에 당선됐습니다. 이건 한 개인에게 굉장히 희귀하고도 귀중한 기회입니다. 저 이 기회를 시시하게 놓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조상에 대한 배려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과 성을 다해서 최후까지 마지막까지 열심히 노력할 결심입니다. 어제도 제가 우연히 저녁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더니 그중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관계했던 황아무개 정치인에 대한 그 배신감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황이라는 사람이 요새 반성하고 참여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왜 그때 배신을 하고 이제 참여한다 그러느냐. 참여를 하려면 하나님도 하기 전에 나한테 와서도 해라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는 그 황을 포함해서 몇 사람의 그분을 지나가는 정치인에 대한 나름대로의 배신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또 목사님을 만나서 그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나도 배신할 것을 우려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농담을 한 겁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배신을 많이 당해봤습니다만은 한 번도 다른 사람 배신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제가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랑제일교회와 우리 국민혁명당과의 관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정치적, 경제적 여러 가지 그 위기와 폭력, 압류, 회유가 막 난무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난 45일 동안 사실상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할 만한 전혀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선거 캠페인 하기 위해서 돈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심지어 제가 가진 유일한 재산인 집을,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그마한 것 때문에 중간에 좌절하고 이러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 우리 정광훈 목사의 여러 가지 사절들이 와가지고 이런저런 회의를 설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도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말로 정광훈 목사를 흔들지 말라. 제가 공개적으로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은 이 김경재가 합니다. 똑똑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상임 선거대책 본부장은 고영일 부대표에게 제가 전화로 명령했습니다. 당으로 들어오는 당비를 다 챙겨라. 그걸 챙겨가지고 대통령 선거운동에 쓰겠다. 만약 그걸 잘 챙기지 못하면 네가 배임 행위다. 정확하게 해라. 하고 지시했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지금 공식적으로 우리 당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고영일 대표에게 이 얘기를 했고, 우리는 적은 힘이라도 앞으로 100일 동안 하나님의 기적 같은 것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지금까지 100일 동안 쭉 100일 토론을 한다고 하면 제가 6번 질문을 했는데 이번 7번째 질문입니다. 윤 후보가 지난번에 광주에 가서 광주 5.18을 찬양 고무하면서 5.18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굉장한 발언입니다. 헌법 전문에 어떤 역사적 사건과 정신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전 국민적인 토론과 합의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3.1 독립운동, 그리고 4.19 민주화운동, 이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5.18을 갖다 집어넣으려면 5.18은 우선 집어넣기 전에 국민적 합의와 토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라는 자가 와서 그런 거 따지지 않고 5.18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광주 사람에게 아첨하는 거예요. 광주 사람들 그런 아첨하는 대통령 후보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그들 광주 민주화 운동이 정말로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화해와 축복 속에서 그것이 헌법 전문에 올라가고 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자면,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제주도 4.3 사건도 헌법 전문에 넣을 작정입니까? 제주도 4.3 사건은 우리의 고명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제주도에 가서 먼저 꿈꾼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다 하고 그 반란을 봉기를 진압한 당시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서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인가요? 해가지고 제주도에 사과를 시켰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공권력의 행사는 뭐가 됩니까? 웃기는 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늘을 보고 웃었는데, 윤석열 후보도 이 논리로 되려면 5.18도 상경한 대로 완전히 정제되지 않은 채로 헌법 전문에 올린다면 4.3 사건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정치인 윤석열의 사상적 배경을 평가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무자비한 수사팀장으로 태블릿 PC를 조작하고
피의자들을 회유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지나쳤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죄하라. 그러면 우리가 쓰라린 가슴이 있지만 그래서 저 포악한 문재인 정권을 끝내기 위해서 당신을 밀 수도 있다 하는 얘기는 아직까지 사죄를 안 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 더 붙어요.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는 이런 망언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망언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명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지적할 것은 그렇게 많은 253명의 전 정권의 인사들을 구속하고 3명이 수사의 압력을 못 이겨서 자살하고 3명의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되고 2명의 대통령을 감옥소에 집어넣는 이 미중류의 정치적 보복, 이런 사건을 앞장서서 칼을 휘두르었으면서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떠들고 있는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래, 윤석열에게 묻겠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답변하세요. 답변을 공개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4.15 선거에 아무런 부정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없다고 얘기하고 조그마한 것이 있었지만 무시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요새 김명수 대법원장이 뭉개고 있는 재검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사건이 많이 나오죠. 배춘입, 투표입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윤석열의 책임 사항에 속했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100일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후원의 광고를 냈는데 지지부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그 정광훈 목사 돈 많은데 무슨 후원의 자금을 맺느냐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직 우리가 구체적으로 대선 캠프에서 돈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제적 후원 계좌에 열심히 좀 밀어주셔서 그 돈 가지고 등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돈이 부족하다면 제 집을 접해서라도 반드시 후보에 등록하겠습니다. 지금이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제 개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고비고 대한민국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지금 단순하게 뭐 이재명이가 되느냐 윤석열이가 되느냐 아니면 김경지가 대안으로 나서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지느냐 살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재명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 안 하는 것은 그 사람 논평할 가치가 없어요. 입이 아파. 그리고 지금 민주당을 보니까 민주당도 시끌벅적하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소위 기득권이라는 세력이 이재명이가 선뜻 다가서지 않으니까 이재명이가 자기가 빠져서 혹시 후보 교체할 사건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해서 자기는 죽어도 끝까지 가겠다고 자기의 민주당으로 딱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민주당 잔존 세력이 앞으로 100일 동안 어떤 것을 벌일지 두고 봐요. 흥미진진할 겁니다. 그러나 뭐 그 집안이 어떻게 되든 말든 또 후보가 새로 나오고 거기가 여권이 2개로 분열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러나 어떻든 간에 저는 이번에 야당이 이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당이 단일 후보를 만들면 이깁니다. 단일 후보가 아니고 이리저리 찍히면 집니다. 당연합니다. 그것은 선거 직전까지 가봐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은 정광훈과 김경지에 대해서는 어떤 여론조사에도 끼워넣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문율입니다. 왜? 우선 그들은 정광훈의 광화문 세력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광훈 목사는 한국 정치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격을 해서 아주 전천후 공격을 정광훈 목사에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그걸 이기고 극복하고 선지자의 모습으로 담대히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전선에
복귀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후원회비 많이 내주시고, 그리고 특히 우리 300만 당원, 그리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많은 우호단체, 불교의 어떤 단체, 그리고 옛날 제가 2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봉사했던 자유총연맹의 동지들, 다는 아니겠죠. 350만 중에 적어도 300만은 저에게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분들 지원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여론조사가 만약에 돌게 될 때 김경재를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5% 이상 올라가야만 공중파에서 벌어지는 대선 후보 토론회에 나갈 수 있습니다. 토론회에 나가면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뭐 누구든 제가 이길 자신 있습니다. 왜? 저는 이 나라를 끌어가는 오랜 그 연습과 준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제도 예를 하나 들자면 윤석열 후보가 뭐 50조를 들여서 뭐 청소년 뭐 만들겠다. 그러니까 좀 그럴듯하니까 이재명이가 한테 그건 나도 받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이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뭐 어린애 장난하는 거냐. 그 돈을 지들 포켓에서 내는 게 아니야. 국가 돈 가지고 뭐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50조냐 100조냐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누가 50조 하면 나는 100조 하면 더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것이 사기입니다. 문제는 청소년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 하는 원칙의 문제예요. 국가 안보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원칙의 문제. 대북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는 원칙의 문제를 따져야지 숫자 가지고 장난하고 사람들에게 그냥 살금살금 해갖고 이러면 우리 좀 이익 보겠구나. 그것을 하는 그게 포퓰리스트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원자력을 폐기하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원자력 회복한다. 부동산을 때려잡아야 한다. 그리고 대학 입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옛날식으로 개편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조국 같은 엉터리 사기가 없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딱딱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국가 병역 문제? 병역 문제는 지금 인구 절벽이 돼서 수가 점점 줄어드니까 필요하다면 모병제도 해야 한다. 그리고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그런 원칙이 필요한 겁니다.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의 압력을 넣어서 전술핵, 전략핵을 한국에 갖다 놓는다. 아니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한다. 그런 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엊그제 제가 DMZ 개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기니까 나중에 다음 기회에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생각나는 게 이 나라에서 가장 때려치워야 할 게 지방자치를 개혁해야 합니다. 지방의 시공구의 구의원, 군의원 있죠? 이거 돈만 없애고 자기들 이익만 따지는 그런 겁니다. 지방자치 이거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광역단체, 도의원은 현재보다 조금 수를 늘려서 좀 더 많이 커버하게 하고, 시골에서는 구의원, 시골의 중소도시의 시의원,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구의원들 이거 싹 없애야 합니다. 재정 낭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감히 겁이 나서 그걸 얘기를 못해요. 이거 잡아야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원칙을 얘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주택을 어떻게 만들고 몇십 조를 어떻게 하고 하는 게 전부 눈 가리고 자기 돈 아니고 남의 돈, 국가 돈 가지고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 냉정한 독수리의 눈으로 후보들의 정책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나오는 후보 중에서 국가를 경영하고 공비를 편안하게 만들고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서럽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좀 없도록 하고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러나 외국에 대해서는 우리 국격을 지키고
당당하게 미국 대통령이나 중국 시진핑을 만나 큰 소리 꽝꽝 치면서 얘기할 수 있고, 대한민국 국격을 전 세계에 드높이는 외교 전선에 있어서 우리의 위상을 확보하고, 우리 오늘도 보세요. 아침에 BTS 방탄소년단이 5만 명을 동원해갖고 LA에서 난리 났어요. 이게 우리 문화의 힘입니다. 이런 것을 잘 이게 자본주의의 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김정은이 밑에 사회주의로 만들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힘을 주시면 반드시 여러분이 대통령 잘 뽑았구나 하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9년 고시 공부하다가 26년 동안 검사하면서 사람 잡아넣는 것만 배운 사람보다 제가 10배, 100배 나았습니다. 그거 저에게 토론만 붙여주세요. 뭐 10번 아니라 5번만 해도 제가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1패도지 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당원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저를 믿어주시고, 여론조사 같은 거 나올 때 그냥 모른 체 하지 마시고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하고, 또 오늘 모처럼 11월 말일에 추적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빌어마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